어느 순간부터 이런 느낌 들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회의에서 내 의견을 먼저 물어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해버리고, 집에서도 아이들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한마디 보태면 아, 그건 괜찮아 하고 넘어가요. 크게 무시당한 것도 아니고 누가 대놓고 상처 주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말,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오지만 혼자 있을 때 가끔 마음속에서 울리지 않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질문은 조금 더 날카로운 생각으로 이어지죠.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젊을 때만 가치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내 마인드셋이 문제야. 요즘 내가 너무 뒤처진 것 같아. 다들 자기 개발을 하는데 나는 멘탈이 약해진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직 그 질문에 답하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노력 부족의 증거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아주 분명한 기준 하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빠른 사람, 젊은 사람, 성과가 눈에 보이는 사람, 속도가 느려지면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어느새 이런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네.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건 옛날 방식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시선을 너무 쉽게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죠. 아, 내가 뒤처진 거구나.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구나.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아주 흔하지만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정말로 여러분의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이 사회가 인정하는 역할의 기준이 바뀐 걸까요? 이 질문을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감정을 느끼는 분들일수록 멘탈이 약해진 게 아니라 뇌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 아닙니다. 자기개발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와 멘탈 강화 훈련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내가 쓸모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몰락의 신호가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무언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쓰이는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만약 지금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렸다면, 이게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아도 돼요. 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만 더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은 당신을 바꾸려는 영상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놓는 영상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심리학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오래 살수록 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쓸모 없어지는 걸까? 라는 감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제부터는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주 근본적인 지점부터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방식으로 보상을 배웁니다. 잘하면 칭찬받는다. 해내면 인정받는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이 공식이 아주 명확했어요.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나오고, 열심히 일하면 성과가 보이고, 결과가 숫자로, 평가로, 승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과정에서 뇌 안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보상 물질이 분비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전처럼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조율하고 참고 지켜보는 역할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부터는 아무도 이런 것들을 점수로 매기지 않아요. 수십 년 쌓인 경험, 쉽게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감, 이건 숫자로도 보고서로도 평가표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해요. 보상기 N1, 칭찬도 없네. 그럼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진 건가? 이 순간 실제로 사라진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라진 건 도파민의 신호예요. 뇌는 보상은 가치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보상이 줄어들면 스스로의 가치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하나 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생산적인 사람. 이 문장 너무 당연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삶의 철학도 아니고 현실의 진실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뇌가 잘못 학습한 공식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건화된 자기평가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해냈는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받다 보니 뇌가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나? 없다면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뇌는 효율에는 강하지만 의미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과의 언어에 익숙한 뇌는 조용한 기여, 보이지 않는 역할, 지켜주는 존재감을 스스로 깎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쓸모 없어지는 것 같은 이 감정은 여러분이 뒤처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뇌가 여전히 옛 기준으로만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불일치의 감정이에요. 이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어야 할 시점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지나며 더 단단해지는지 뇌 구조 변화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동할 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느끼는 쓸모없어짐이라는 감정은 실제 능력의 감소라기보다 뇌가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만 자신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점이었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능력과 가치는 한 방향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크게 두 가지 작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와 직결되는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와 연결을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는 빠른 판단, 즉각적인 반응, 경쟁, 속도, 효율에 강한 뇌의 영역입니다. 이 시스템은 젊을수록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빨리 처리하고 위험을 즉각 피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학교 성적, 업무 성과, 시험 평가, 승진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우리는 이 영역을 잘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이 첫 번째 시스템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 자리를 다른 시스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느리지만 깊습니다.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읽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의미를 고려하고 갈등을 조율하고 한 사람의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스템은 경험이 쌓일수록, 관계를 오래 겪을수록, 실패와 회복을 반복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 강화되는 능력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첫 번째 시스템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빨리 했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두 번째 시스템이 강해진 사람들은 종종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느리다, 예전 방식이다, 적극성이 없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건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평가 기준의 불일치입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현미경을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도구가 맞지 않으면 대상이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죠. 뇌과학 연구를 보면 중년 이후의 뇌에서는 감정 조절, 공감, 복합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반응은 느려질 수 있지만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후회를 덜 남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예전처럼 불타오르지는 않지만 대신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사회는 이 변화를 성장으로 부르지 않고 퇴화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기서 오늘 이 파트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쓰이는 곳이 바뀐 겁니다. 이 문장을 그냥 위로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젊을 때 쓰던 기준으로만 자신을 재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깊어졌는데 둔해졌다고 느끼고, 안정됐는데 뒤처졌다고 느끼고, 의미를 찾기 시작했는데 쓸모없어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착각이 오래 지속되면 멘탈은 약해진 게 아니라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전환기를 지나며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결론 내려버리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끝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왜 착한 사람, 희생해온 사람일수록 더 쉽게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낄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특별히 경쟁에서 밀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 자신이 작아 보일까? 이 질문의 답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아주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여겨져 온 사람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적고 불평하지 않고 공을 내세우지 않고 필요하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저 사람은 알아서 잘해. 가정에서는 말 안 해도 다 이해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중심에 서기보다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쪽이었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쪽을 선택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서 뇌가 잘못된 메시지를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조용하면 없어도 되는 사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회의는 진행되고 내가 빠져도 일은 굴러가고 내가 참고 넘기면 갈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연결지어 버립니다. 아, 내가 빠져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구나. 하지만 이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속도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뒤에서 리듬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크게 소리 내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균형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분위기가 무너질 때 말없이 메워주고 누군가 넘어지지 않게 미리 버텨주는 역할. 이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지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유지되게 만드는 힘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스스로를 가장 쉽게 깎아내립니다. 나는 한 게 없잖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별로야. 나 말고도 할 사람은 많아. 이 말들이 익숙하다면 그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게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몫을 말없이 해왔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스스로를 먼저 뒤로 미뤄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문득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해온 걸까? 이제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무책임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책임을 감당해온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파트의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꼭 기억해 주세요. 조용한 사람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신호들, 그리고 그것이 왜 무가지함이 아니라 전환기의 징후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자주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쓸모없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단계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예전 같지 않은데 이게 정말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많은 사람들이 퇴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뇌와 마음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신호, 예전보다 사람에게 더 민감해졌다는 느낌. 예전에는 일이 먼저였고 성과가 먼저였고
사람의 감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말투 하나, 표정의 미묘한 변화, 침묵의 길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괜히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지 생각하게 되고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약해진 신호가 아닙니다. 사회적 뇌가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읽고 관계를 조율하고 갈등이 커지기 전에 느끼는 능력은 경험이 쌓일수록 강해집니다. 즉 당신은 예전보다 사람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의미 없는 경쟁이 점점 버거워진다는 느낌. 예전에는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했고 비교 속에서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기고 나서도 허탈하고 굳이 싸워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속도를 내는 사람들을 보며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의욕을 잃은 걸까? 이제 승부욕이 사라진 걸까? 하지만 이 역시 하락의 신호가 아닙니다. 뇌 중심이 성과에서 의미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뇌는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가? 이 경쟁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싸움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이기기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싶어졌다는 마음. 예전에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건 나를 너무 소모시키는 것 같아.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덜 흔들리는 길을 고르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아.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약해진 게 아니라 신경계가 다른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달리는 모드에서 회복과 균형을 중시하는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함께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고 소모되기 위해 경쟁하지 않으며 무너질 위험이 큰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나는 내려오고 있는 걸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층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층 빌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넓고 안정적인 층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시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기반은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변화는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쓸모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내려가는 시기가 아니라 단계를 옮기는 시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면 좋은지 아주 현실적인 방향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변화를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다음 장면의 시작이니까요. 가치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시간.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른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처음과는 조금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쓸모없어지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불안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더 나아지라고 요구하지 않고 단 하나의 질문만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가치를 잘못된 언어로 배워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더 많이 해내야 하며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누군가의 속도를 높여주는 사람, 성과를 끌어올리는 사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정의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 다시 말해보고 싶습니다. 쓸모란 누군가의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정의입니다. 누군가가 흔들릴 때 곁에 있어주는 힘, 조급해질 때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해주는 힘,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릴 때 뒤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힘. 이런 힘은 소리나지 않고 박수도 받지 않지만 없으면 모든 것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역할을 오래 해온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가장 쉽게 과소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젊어 보이려고, 예전처럼 버티려고 무리해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숨 돌리게 해줄 여백입니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당신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조언하지 않아도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그리고 단 하나의 공간만 있어도 됩니다. 잘해야 할 필요 없이 그냥 존재해도 되는 자리.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저려왔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필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조직 안에서, 관계 안에서 당신은 늘 없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돌볼 틈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로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만 남는 흔적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결심하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저 한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필요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괜찮다면 댓글로 지금의 당신이 느끼는 마음을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잘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남기는 기록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가기보다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조용히 데려다 놓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당신은 부족해서 멈춘 게 아니라 충분히 살아냈기에 잠시 숨을 고르는 중입니다. 그 사실만은 부디 잊지 마세요.